매주 수요일에는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선거 가까워지면서 많이 바쁘시죠. 상임고문이시지만. 우리야 뭐 고문이니까 뭐 바쁠 게 없죠. 글자 그대로 고문이니까. 산에 다니시면서 선거운동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건 뭐 일과니까요. 아, 일상생활 하시는 가운데 만나시는 분들. 무슨 얘기 건너세요? 그렇게 산에서 만나시면. 주로 저인데 많이 물어보죠. 아, 물어봐요? 네, 아무래도 산에 오는 주민들은 궁금한 게 많으니까 정치 현안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뭐 전문가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저것 뭐 많이 물어보죠. 뭐. 네, 알겠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시고 계신지는 저희가 차차 여쭤보기로 하고요. 자, 한 사람 더 모셨죠. 지옥에서 온 팩트체커, 인터넷 바닥 민심 수집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네.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장관님 나오셨을 때 그때도 이제 조회수 얘기를 대기실에서 한참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게 아마 한국의 정치인 중에서 유튜브 조회수에 가장 민감한 정치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진격의 보수 이제 출연하셨던 회차가 유튜브 조회수로 59만 회를 돌파했다는 훈훈한 소식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또 특히 조회수에 부쩍 욕심을 내신다는 이 전언이 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그게 우리 나이에 유튜브까지 나갈 때는 뭐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있어야 나가는 거죠. 뭐 듣지도 안 하고 보지도 안 하는데 그거 뭐 시간 없어가면 나갈 게 없잖아요. 잠깐 그래도 59만 회면은 정치하시면서 얻으셨던 표보다 많은 숫자 아닙니까? 많지. 그러네요. 네. 그런데 내가 나가면 평균 최하가 50만 넘어야지. 아이고, 야, 자부심도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저희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대충 나간데. 우리 저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혼날 것 같아요. 만약에 못 나오면.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진격의 보수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오늘로 이틀째고요. 3월 9일 선거까지는 딱 3주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선 전략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좋은지를 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를 통해서 적폐 수사 얘기를 한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오히려 우리 지지층을 집결시키고 있다 이렇게도 여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보시기에는 이게 선거 전략상 득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지지층들이 결집한다고 보지만은 또 반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더 결집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손실을 따지면 민주당이 대응이 좀 잘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좀 표를 더 준 셈이 되어버리죠. 어떤 걸 왜냐하면 적폐청사에다 가는 거는 그 용어가 문재인 정권의 용어잖아요.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뭐 그런 적폐청사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설사 지난 정권의 사람들을 뭐 잡아간다 하더라도 뭐 적폐청산 뭐 이렇게 규정해놓고 뭐 잡아가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문재인식 용어인데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2년 동안에 적폐청산 내리했잖아요. 그 적폐청산을 총대 메고 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적폐청사의 전공이란 말이죠. 자기 전공, 자기 전문 분야죠. 그러니까 그냥 입에 든 대로 적폐청산 하겠다 이야기는 뭐 꼭 보복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난 정권 사람들을 기획해서 표적해서 잡아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드러나 있는 건 있잖아요. 이미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있거나 이런 그렇게 걸려 있는 사건, 표면에 드러나 있는 사건만 깨끗하게 정리해도 그거는 소위 적폐청사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이야기는 뭐 특별히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 뭐 있으면 뭐 어떤 정권이든 잘못이 있으면 수사를 하든지 뭐 해야지 이렇게 대범하게 받아 넘겨버렸으면 이 말이 이슈를 안 타는데 이걸 완전히 자기네들 잡아가는 것처럼 받아들여 버리니까 이게 이슈가 돼버린 거지. 아니 근데 저기 제작진하고 통화하실 때는 윤석열 후보가 적폐청산이란 말을 본인이 다시 꺼내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결과는 그런데 그러나 후보가 자기가 적폐청산 내내 해놓고 자기가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꼭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그 용어에 대한 대응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판이 커졌다 이 말이지. 후보도 잘못했지만 판 키운 건 오히려 청와대와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그 적폐청산이란 말을 잘했단 말이 아니고 유권자들 양 진영의 입장에서는 찬반이 있지만은 그러나 후보로서는 꼭 그렇게 자기가 뭐 아무리 적폐청산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걸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이 판을 키워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이게 이슈가 돼버렸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본인이 이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지냈고 검찰총장 지냈고 합치면 거의 4년 동안을 검찰의 이 최중요 직책에 있었는데 그거 있는 동안에는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적폐를 나중에 이제 청산하겠다고 하느냐. 그러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는 제대로 자기 소임을 못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뭐 어떻게?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그 착각을 한 건데 잘못 말한 건데 윤석열 검찰에 있을 때는 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했잖아요.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사람들 1000여 명이나 잡아가고 200여 명이나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동안에 검찰에 자기 자리에 있을 때는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에 열심히 했잖아요. 안 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현 정권의 적폐청산에는 살아있는 권력의 적폐를 청산하다가 이제 쫓겨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그냥 문 대통령이 키워갖고 마치면 날 잡아가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일이 커진 거지. 근데 이제 그게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검찰에 계신 분이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대통령 돼서도 자기 하던 일 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후보로서 적절한 말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아닌데 그래서 적절치 않다고 하신 거군요. 적절하지 않는데 결과는 그래 됐다 이 말이. 네. 그러면 다른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고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선 후보죠. 이 조 후보는 이 윤석열 후보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도 적폐라 봐요. 그래서 본인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후에 보수의 가치를 내려놓겠다 그랬잖아요. 뭐 보수 정당으로 보지 않고 선거 때만 되면 자꾸 좌로 가니까 뭐 적폐를 수사한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국민의힘한테 정권교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진다. 그래서 단일화 요청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거절했어요. 그러면 뭐 단일화가 안 돼서 정권교체가 안 돼도 국민의힘이 책임져야죠. 국민의힘은 왜 거절했을까요? 뭐 대통령 다 된 줄 알더라고. 뭐 정권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권교체를 해야 될 제1야당이 저렇게 한심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참 우파로 좀 답답한 생각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윤석열도 적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자유공화당다운 이야기니까 그냥 뭐 그래도 뭐 우리공화당. 우리 자유공화당, 우리공화당인가? 네, 우리공화당.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우리공화당 다운 이야기니까 그건 뭐 별로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그쪽 시각에서 보면 다 적폐다 이런 얘기가. 우리공화당 다운 이야기니까 그걸 갖고 뭐 논쟁할 거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재밌었던 포인트가 조원진 대표가 말할 때 대통령 다 된 줄 알더라고요. 이제 이 부분인데 최근에 엊그제에 이제 사법개혁 방침이라고 하면서 이제 검찰권을 강화하는 그 공약을 낸 것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이제 적폐청산을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미 대통령 당선을 염두에 두고 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게 자칫하면 유권자들한테 좀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건 그 말은 맞아요. 지금 뭐 그 말은 이미 국민의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언론에 나타나는 국민의힘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보면 아주 오만하기 짝이 없지. 아, 그래요? 그렇게 보이세요? 오만하고 뭐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을 했으면 그것도 제3당의 후보잖아요. 대통령 후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제안 자체를 찬성하고 반대하고는 차치하고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을 후보인데 존중해 줘야지.
그래도 대선 후보고 제3당의 후보고 지지율이 10% 내외로 오고 가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반대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존중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님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뭐 막가잖아요. 무슨 동메달 딴다는 사람이 금메달로 간다든지 뭐 온갖 소리 다 하잖아요. 별소리. 후보부터가 뭐 10분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그거는 바로 오만의 발로지요. 아주 오만의 극치라고 봐야죠. 선거판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국민님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네요. 아주 잘못한 거고 있는 거죠. 국민님이 설사 속으로는 무슨 여론조사에 그냥 단판을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도 후보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에 제안한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당내 의견을 모아서 후보가 생각을 정리해서 곧 답변을 후보가 직접 하겠다. 저쪽도 후보가 제안을 했으니까 우리도 후보가 직접 제안할 때까지 당내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게 정치 도의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당이지만. 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당이지만 정치를 저렇게 하면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이미 다 된 줄 아냐 이렇게 생각하지. 예.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 적폐수사란 말 자체는 어쨌든 좀 잘못 쓴 것 같다. 대통령 후보로서는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혹시 저 국민의힘 당내에서 다른 분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좀 양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막 가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다 잘했다는 거지. 막 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를 가리키시는 막 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뭐 그런 사람 있지 뭐 그런 어느 있나요? 당이든 민주당에도 막 가는 사람 많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우리공화당의 단일화 얘기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시긴 하셨는데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관한 얘기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근데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선거를 뭐 20일가량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대한 협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너무 긴 대화가 오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제 우리 후보의 진짜 그 정책이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의 단일화의 시한은 40일, 선거 40일 전에 보통 이야기하고 이미 한참 지났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확인차 윤석열 후보도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이게 입장이 확고하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가 굉장히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 이미 시한이 지났다. 모르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다른 선거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번 선거는 좀 특이하기도 했어. 특이한 점도 여러 가지 있어서 이번 선거에서도 이준석 대표 말처럼 시한 자체가 지났다고 봐야 할까요? 뭐 그렇진 않고요. 원래 제일 좋은 게 후보 등록하기 전에 단일화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게 하죠. 예.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는 서로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해갖고 각자 지지율을 올려놓고 그 각자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투표 용지 인쇄하기 전에만 단일화하면 되죠. 요즘은 뭐 대통령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건 뭐 하루면 다 알잖아요. 한 시간이면 뭐 이제 다 전국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뭐 옛날처럼 무슨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알려면 뭐 몇 달 걸리고 공범을 붙이고 막 이럴 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뭐 그냥 하루면 누가 들어갔단다 소문 나니까 지금은 투표 용지를 인쇄하기 전에만 단일화하면 되니까 그게 이제 한 26일 28일입니다. 28일 예. 그때까지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이제 16일이잖아요. 아직도 열흘 이상 남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단일화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여론조사라든 뭘 하든 지금 분위기는 다 돼 있으니까 양쪽에서 이걸 갖고 시간 끄면 안 된다는 건 양쪽이 다 알 거니까 한 닷새면 끝나지 않나요? 그렇죠. 예. 한 이틀 뭐 협상해갖고 그러면 후보 용지 인쇄하기 전에 단일화는 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하다. 시간을 핑계대고 한다는 건 안 하겠다는 이야기지. 근데 그 선거를 워낙 많이 치러보셨으니까 이를테면 2007년 대선 때는 이제 진도에서 지휘를 하셨는데 그때도 이명박 후보하고 이회창 후보하고 어떻게 할 거냐를 툭탁툭탁 하다가 결국 이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경험에 비춰보시면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이나 혹은 안철수 후보 측에서 서로 이제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속내는 어떨까요? 지금 서로. 속내는 단일화 해야죠. 둘 다? 둘 다. 양쪽 다? 윤석열 후보는 속으로는 단일화 안 하면 불안하다고 봐야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한 윤석열 후보가 10% 내지 15% 이상 계속 앞서면 이건 뭐 좀 단열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표차가 5% 내외에서 5%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안철수 후보 득표율이 5% 이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단열을 안 하면 낭패 보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열을 안 해도 될 조건은 안철수 후보가 5% 이하로 떨어지거나 3% 2%로 떨어져 나가거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0%에서 15% 이상 계속 앞서거나 그러면 단열을 안 해도 되죠. 우리 때도 예정 후보하고 물밑에서 제가 몇 차례 찾아갔습니다. 예정 후보. 이해창 후보를 직접. 예. 그때는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보다가 20% 이상 어떤 거는 뭐 25% 30% 이상 앞섰잖아요. 네네. 완전히 앞섰잖아요. 2배 앞서고 막 그랬죠. 그럼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못 놓는다. 그래도 단일화 할 수 있으면 해보자. 그래서 예찬 후보 집에도 제가 몇 번 찾아가고 물밑에서 우리 주변에 예찬 후보 주변하고 연고가 있는 사람들 총동원해서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그때는 예찬 후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체 완고하시니까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저도 할 수 없다 본인이 저렇게 완고하게 안 하겠다 그러시니까 그래서 그냥 선거를 치렀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정동영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이겨서 다행이었지. 그러니까 선거 때 같은 야권에서는 상대방 후보가 득표율이 많든 적든 일단 합치는 게 그게 선거에서 그게 아주 정도입니다. 도움이야 확실하고 정도는 맞는데 근데 윤석열 후보 어제 출정식 한 거 보니까 뭐 굉장히 자신감 있고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후보가 그래야지 야당 후보 그래야지 야당 후보가 불안해하면 표가 오나요 안 오지. 티를 안 내는 것뿐이다. 티를 안 내죠. 그러면 지금도 물밑에서는 엄청 뭔가 움직이고 있으려나요? 전 뭐 물밑에서 하는 거니까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게 물밑에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이준석 대표 얘기도 직접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지금 안철수 후보 제안한 것에 대해서 그냥 아쉽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 된다는 입장이다라고 또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더라도 후보가 제안을 했으니까 일단 후보가 후보끼리 만나야지. 후보 대 후보로. 그래, 정리가 다 되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윤석열 후보가 뭐 밑에서 물밑에서 교섭하고 하는 거 싫어하니까 단판에 끝내자는 거니까 단판으로 끝내려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나야지. 만나갖고 뭐 한 판이 되든 두 판이 되든 당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나는 내 생각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그 생각에 대해서 다시 안철수 후보가 그건 못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래서 이제 한 판이 끝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안철수 후보도 물러갈 수 있고 물러갈 수 있는 수를 내놔야 되고 윤석열 후보도 물러갈 수 있는 수를 내야 되고 협상이란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합의를 보려면 그렇게 오래 뭐 시간 끌 수는 없지 뭐. 한두 번 만나서 끝내야지. 한두 번은 일단 만나는 게 급선무겠네요. 제안을 했으면 안 받는다 하더라도 예의가 당신이 이렇게 제안했는데 우리가 도저히 못 받는다. 안 받는다 하더라도 만나서 안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가 아름다운 거지. 혹시 저희가 이제 제작진하고 사전 통화하실 때 그 옆에서 윤 후보 옆에서 자꾸 사람들이 철삭거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렇게 누가 옆에서 철삭거려서 이게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윤 후보는 애를 많이 쓰죠. 뭐 우선 당사자니까 당선이 돼야 되네. 그것도 안전하게 당선돼야지 아찔아찔하게 당선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 후보로서는 여러 가지 속으로 뭐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주변에 알랑거리는 사람들이 다 됐다고 뭐 자꾸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러니까 바람을 잡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그 좀 오만하게 비칠 뿐더러 저 사람 정치에 진짜 정치의 기본적인 도가 없구나. 정치의 기본적인 도를 못 지키는구나. 설사 안 받고 싶어도 표를 내면 안 되고 저쪽에도 후보 만나자고 후보가 결단하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이쪽 당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뭐 후보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고 당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당에서 할 말이 없다. 우리는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것을 존중하고 그 제안을 우리 후보가 직접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나가야 이게 당이 제대로 된 당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반대로 하고 있네요. 남이 보기에도 그게 좋고 그렇잖아요. 모양이. 지금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아주 그 한심한 점이 많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아주 오만한 거지 그러니까. 혹시 이준석 대표가 좀 중간에서 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대표는요. 예. 후보 단일화가 나오면 대표야말로 말을 아껴야 됩니다. 대표에게 물으면 그건 후보가 직접 답할 일이지. 저쪽에서 후보끼리 대답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또 저쪽도 후보가 제안을 했으니까 우리 쪽도 후보가 대답할 일이지 당에서 나설 일이 아니다. 그 대표로서는 그 점에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나가야 대표의 무게도 살 뿐더러 그게 선거 전략상 그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뭐 대표가 차치고 포치고 다 해버리니까 될 일도 안 되게 생겼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따갑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꾸 만나야 한다는 걸 강조를 하셨잖아요. 마침 오늘 윤석열 후보 이제 안철수 지금 선거운동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선거운동 빈소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 기회를 빌어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만날 수 있는데 뭐 상가에 가서 뭐 그런 긴 이야기 그래서 거기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상가에 가서는 그런 이야기 하기 어렵죠. 왜냐 그러면 남 죽어갖고 지금 뭐 선거운동 하느냐 마느냐는 파인데 거기 가서 뭐 단일화 제안한 거 이야기하고 할 건 아니고 따로 날짜를 빨리 한번 잡아야죠.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서로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말은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단일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 왜냐 그러면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지향하는 점이 정권 교체가 같잖아요. 윤석열 후보도 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왔다는 거고 안철수 후보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왔다는 거고 안정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려면 단일화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두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 끝까지 고집한다? 그거는 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뭐 28일 전까지 어쩌면 뭐 투표일 전까지라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절박감은 나는 두 사람이 다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지금 이제 후보들끼리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대표 말고 후보가 전면에 나서야 된다는 그런 강조를 주셨는데 윤 후보 본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좀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음주 논란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꾸 술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술 좋아하시면 선거 기간에는 술 딱 끊었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아니 그거는 술 문제는 내가 전에 벌써 한 달 전쯤인가 벌써 술을 끊으라고 술 자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2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2달 전부터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 그 후로 내가 듣기는 술을 안 먹는 거라고. 그래요? 요즘 술 안 드신답니까? 안 먹었다가 최근에 제주도에 갔을 때 맞아. 폭탄했다고 한번 논란이 됐었어요. 그동안에 안 먹어. 그동안 나는 안 먹는 거라고. 내가 하도 그냥 난리를 쳐갖고 술 먹지 말라고 그래갖고 나 또 술을 끊었다고. 기자들하고 이 얘기 나누고는 자리에서 이른바 소맥이라는 걸 좀 이렇게 좀 같이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서너 잔 정도 마셨다. 그래서 그 술 때문에 그 다음날 토론도 뭐 못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그러니까 아니고. 토론을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토론을 연기를 했는데 근데 술은 또 이렇게 마셨다고 하니까. 그 전날은 술 먹고. 네. 그 전날 술 먹으면 다음날 토론 못 나가지. 다음 날이 토론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그건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하기 좋은 소리인데. 네. 어쨌든 선거가 20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기자들 아니라 뭐 기자 할아버지라도 술을 하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난 그건 뭐 그거는 술 하면 안 되면 건강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술 하면 어떤 장사로 또 그 다음날 제 시간에 못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 일정이 차질이 있습니다. 다음날 말이 엇갈립니다. 말 실수하게 돼 있어요. 후보는 일단 내가 후보로 들어가는 이상 술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후보는 술을 끊어야 되고요. 배우자는 또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건희 씨는 청와대 안 들어간다고 선언하면 더 좋다. 후보는 술을 끊고 배우자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얘기예요? 그건 뭐 지금도 저는 그건 변함이 없고요. 지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청와대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될 경우는 김건희 씨가 안 들어가야 되지만 이재명 후보가 될 경우는
김혜경 씨가 안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두 분 다 배우자 없이 들어가는 얘기예요? 예, 배우자가 뭐 그렇다고 배우자하고 뭐 이혼하라 하는 건 아니고. 왜요? 근데 아니 청와대에 꼭 따라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따라 들어가서 뭐 관제시키는 건데 평범한 사람들 같으면 그런 말 나오겠어요. 지금 김건희 씨나 김혜경 씨가 그동안에 언론에 드러난 거 뭐 내가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으니까 실사는 모르겠는데 언론에 드러난 것만 봐도 이 골치 아픈 분들이잖아요.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갔다? 그럼 지금까지 한 그것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한 것이 습관적으로 이어진다면 청와대가 온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성하고 자중하고 하고 자기 남편이 대통령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잡음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청와대에 안 들어가는 것이 그게 남편을 도우는 거다 이거예요. 내 말은. 일정한 기간 동안은.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김건희 씨가요, 최근에 그 극동방송 그 김정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요게 혹시 무속 논란이 계속 있었으니까 나는 정통 종교 쪽에 가깝다. 이거를 피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바람직한 모양새였을까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만난 건 아니고요. 뭐 김정한 목사하고 전에도 뭐 들어 만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또 김건희 씨가 원래 좀 그런 분들을 만나기를 좋아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특별히 그 기독교계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뭐 김정한 목사가 친분이 있으니까 만난 거지. 뭐 자기인데 덮어 쓰여져 있는 무속 논란 잠재우기 위해서 만나기는 그런 건 알 겁니다. 왜냐 그러면 목사님 한번 만났다고 뭐 그동안에 무속 논란 뒤집어 쓰는 게 그게 쉽게 없어지겠어요. 안 들어가는 게 최선이다. 네. 안 들어가는 게 알겠습니다. 네. 내 생각은 그래요. 네. 김건희 씨도 그러고 김혜경 씨도 그러고. 네.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리고 임경균 팩트체크 모시고 진격의 보수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